처음에 이제 쿼터스는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만드는 소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팅에 대한 이제 관리,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어떤 파일들의 어떤 여러 집합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나의 어떤 신규 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쿼터스를 갖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구나,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홀더 혹은 디렉토리 한 홀더에 이제 관리가 이제 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물론 이제 소스의 어떤 공용화나 다른 쪽에 있는 어떤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신규라 그러면은 하나의 홀더 밑에 전부 다 모든 이제 소스든 뭐든 다 생성할 수 있고 안에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파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폴더 하나에 모든 걸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중에 가장 중요한 파일이 저기 QSF 파일이에요. 요거는 쿼터스 이제 세팅 파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안에는 이제 모든 내가 현재 뭐 세팅한 뭐 디바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핀에 대한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뭐 생성하고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SF 파일은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에디터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신텍스를 대충 보고 내가 이제 매뉴얼하게 어떤 수정도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쿼터스를 사용하면서 가능한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쿼터스의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파일 중에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가 이 QSF 파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위적으로 뭐 홀더 만들고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쿼터스에서 이제 위자드가 있어요. 이제 마법사가 있어요. 마법사가 이제 하면은 뭐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뭐 홀더를 어디 할 거며,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 거며, 뭐 탑 디자인은 뭘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쿼터스 내에 들어있는 이제 위자드를 콜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윈도우를 불러가서 거기서 이제 세팅을 하고 내가 이제 홀더를 만들고 그 안에 좀 관리를 하게 뭐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툴이 알아가지고 뭐 홀더에다가 여러 필요한 파일들을 다 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드를 이제 처음 띄우는 방법은 이제 뭐 쿼터스의 뭐 여기 파일 메뉴 밑에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이제 뭐 뉴 프로젝트 위자드 뭐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여기 이제 맨 위에는 이제 디렉토리가 어디고, 프로젝트 이름이 뭐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현재 프로젝트에서 가장 탑 파일, 탑 디자인, 즉 맨 최상위 디자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맨 위에서. 그 다음에 뭐 최상위 파일이 저기 디자인이 있고, 그 아래 뭐 서브가 있고, 서버에 또 뭐 서브가 있겠죠. 계속 이렇게 하이라키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고 기존에 만들어진 파일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요라는 이제 스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파일들이 있거나 뭐 다른 디렉토리에 있거나 할 때는 여기서 현재 프로젝트를 이제 컴파일, 즉 합성하고 피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탑 파일을 내가 이제 다 만들어서 뭐 생성을 하고 서브를 다 만들었는데 어떤 중요한 블락들이 만약에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합성하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 파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프로젝트에서 이런 파일들을 이제 애드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블락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라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만들어진 게 없으면 저기서 이제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디바이스예요. 즉 내가 타겟을 하는 디바이스가 뭐냐, 즉 어떤 시리즈의 어떤 디바이스에 뭐 스피드 그레이드는 뭐고, 패키지는 뭐고, 그리고 스피드 그레이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시리즈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핀을 알면은 뭐 핀 카운트 하면 이제 여기서 이거 처음에는 이만했던 게 점점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시리즈, 그리고 정확한 뭐 핀 카운트, 그 다음에 뭐 그레이드 뭐 얼마짜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제 쭉쭉 하시면 됩니다. 뭐 가령 디바이스 패밀리는 뭐 스트라틱스 5고, 그 다음에 뭐 패키지는
뭐 11570이고 59BAJ이고 가장 빠른 디바이스.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압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중에 내가 만난 거 선택을 하시면 되죠. 저렇게 FPGA 디자인할 때 이제 디바이스를 타겟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합성기나 이제 피터, 즉 플랫 앤 마우스 엔진은 그 디바이스에 맞게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회로를 구성한 걸 갖고 그 디바이스의 뭐 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 셀을 선택을 해서 셀과 셀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디바이스 타겟을 해가지고 다른 디바이스를 프로그램하면 안 되겠죠. 물론 프로그래밍도 안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 이제 서로 이 아이디가 미스매치다라고 이제 다운로드 물은 안 되는데, 즉 정확한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세팅을 해줘야지만이 정확하게 그 디바이스에 있는 리소스를 타겟으로 해서 합성을 통해서 회로를 만들고 그리고 P&L을 거쳐서 셀을 위치시키고 셀과 셀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오전에 이제 티클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은 그 QSF 파일 내에 이런 이제 티클들이 다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EDA 툴 세팅은 뭐냐면은 과연 이제 합성을 할 때 내부의 어떤 합성기를 이제 서드 파티 툴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은 쿼터스 내부 합성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합성할 건지를 내가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시뮬레이터를 네가 사용할 건지, 그래야지만이 이 쿼터스가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일들을 뱉어줄 때 그 시뮬레이터에 맞는 포맷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넷리스트를 이제 뱉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위자드를 통해서 만드는 이제 그 란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쿼터스로 이제 현재 내가 프로젝트를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일단 폴더 하나 선택해서 프로젝트 파일들을 생성을 했고 디바이스를 선택을 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엔지니어는 이제 소스를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DL로 만들어도 되고 뭐 스키매틱도 괜찮고, 아니면 그 오전에 말씀드린 메가위자드라는 알테라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많은 라이브러리들,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뭐 서브를 만들 건지 아니면 내 탑자를 만들 건지, 뭐 간단한 어떤 카운터 같은 경우는 메가위자드만으로 충분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생성되는 것들은 여러 뭐 DB 홀더도 있고 뭐 저쪽 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젝트 요 자체를 하는 거는 뭐 쿼터스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안에 어떤 세팅을 담고 있는 거는 이제 뭐 QS 파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한 번 합성하고 나거나 아니면 컴파일하고 나면 저기 끝까지 핀을 하고 나면은 요 하이라키를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탑 디자인 아래 서브 블록들이 뭐가 있고 그 서브 블록들 밑에 또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계속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아까 이제 전체 쿼터스 프로젝트 내에서 제일 이제 좌측 상쪽에 좌상기 그쪽에 좀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위치에 이제 뭐 파일 관련된 부분, 현재 내가 어떤 디자인 관련된 하이어라키를 보고 싶을 때 뭐 그란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생성한 소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뭐 디자인 유닛 탭을 이제 누르시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파일 단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돼요. 파일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는 요 SDC 파일을 많이 쓰는데, SDC는 뭐냐면 시나프스 디자인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타이밍 관련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여기다 주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에이직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에이직 관련된 산업에서는 SDC가 어떤 표준이에요. 산업 표준. 그래서 구찬틀에도 타이밍 관련된 이제 그런 어떤 포맷은 저 SDC 포맷으로 반드시 좀 주게 돼 있으니까, 쿼터스 예전 버전을 쓰면은 저 SDC 기능이 없어요. 근데 불과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SDC로만 이제 어떤 디자인 컨센트를 줄 수 있으니까, 저거는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많은 좀 스터디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외울 구문이 몇 개가 안 돼요. 이제 자주 쓰는 것들만 한 10가지 내외로만 딱 암기를 하시면은 작성해가지고 그냥 툴에다가 매기면 되는 거예요. 주면은 제가 저걸 이제 읽어가지고, 아, 유저가 좀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알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DB라는 이제 폴더가 생기는데, 저 DB는 뭐 컴파일하고 뭐 하는 어떤 중간에 어떤 중간 파일들이 생겨요. 수많은 중간 파일들이.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저 중간 파일들이 좀 단위가 되게 커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를 남한테 뭐 이관하고 싶다. 그러면 그 폴더 뭐 이렇게 통째로 하셔도 되고, 저 DB 폴더 날리고, 왜 사이즈가 크니까. 나머지 압축해도 줘도 되고, 쿼터스에서 아카이브 시키는 게 있어요. 즉 중요한 소스나 어떤 세팅만 이렇게 아카이브 시켜가지고 줄 수도 있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 QSL 파일 아까 보시면은 이제 다 그냥 저기 어떤 그 티클 포맷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준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좀 들어가 있어요. 뭐 디바이스는 뭐고, 그리고 뭐 탑 레벨의 뭐 이름은 뭐고, 뭐 저쪽 해가지고. 요거는 매번 디자인이 수정될 때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한번 걸칠 때마다, 내가 뭐 핀을 한번 바꿀 때마다 이건 계속 갱신이 돼요. 계속 갱신이 됩니다. 요거는 툴상에서 아까 그 쿠토스 툴에 많은 옵션들이 있잖아요. 툴상에서 내가 어떤 변경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어떤 요 신텍스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럼 이걸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세이브 해가지고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요 포토 세팅 파일을 밀고 들어가서 여기에 좀 컨스트레인트대로 이제 컴파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QSL 파일은 이제 어떤 중요한 세팅에 대한 어떤 파일을 여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텍스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가 이 신텍스에 익숙하면은 직접 들어가도 수정이 되고, 아니면은 쿼터스의 어떤 여러 메뉴를 통해서 내가 세팅을 내가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통은 ES 버전이 나오고 나서 ES 버전이 단종되고 나면은 쿼터스 세팅에 들어가면은 ES가 안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저는 ES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전 올드 버전 툴은 쓰기 싫고 좀 신규 툴을 좀 쓰고 싶은데, 근데 아까 프로젝트 위자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ES 버전은 안 나와 있고, 그러면은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세팅에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지워진 케이스, 즉 툴은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경우면은 내가 QSF를 열어가지고 아니 어떤 디바이스가 딱 있다 그런 요령을 요 뒤에 날려버리고 여기 중간에 그 포맷에 맞게 뭐 ES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아예 지원이 안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어떤 에러를 표시해 주겠죠. 그럼 할 수 없이 옛날 버전을 이제 쓰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어떤 세팅에서 소소하게 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세팅에서 좀 사라진 부분은 직접 들어가서 찾아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매뉴얼리 QSL 파일을 수정하기까지는 아마 조금 좀 툴을 좀 몇 번 좀 다루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다 비슷해요. 어떤 포맷은 어쩌고저쩌고 어사이먼트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아마 나중에 이제 QSL 파일 열었을 때마다 만약에 핀을 내가 어사인했으면은 어쩌고저쩌고 뭐 핀에 대한 어사이먼트 뭐 뭐는 핀에 대한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신텍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예요. 이제 아카이브 시키는 방법이 즉 쿼터스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가 이제 웬만하면은 보통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디렉토리 하나에 다 관리를 하게 돼요. 요 폴더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 그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를 내가 만약에 어떤 보관하고 싶다. 물론 폴더 통째로 압축해가지고 보관해도 물론 상관은 없겠죠, 그것도. 근데 꼭 필요한 파일들, 뭐 디자인, 뭐 세팅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내가 옵티마이즈하게 좀 작은 사이즈로 내가 아카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 아카이브 시키는 방법이 프로젝트를 내가 아카이브 시켰다는 그 메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파일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성되는 게 이제 커터스 아카이브 파일이라 해가지고 요놈을 이제 나중에 저놈을 이제 커터스에서 오픈을 하면은 어디다가 요걸 풀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다 이제 폴더를 선택하면은 거기다 이제 다 이제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풀어진 폴더 보면은 그 중요한 파일들만 있어요. 중요한 파일들만. 뭐 중간에 뭐 중간 생성되는 파일 같은 건 다 이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이제 리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을 할 때 현재 프로젝트가 있고 뭐 다른 폴더에 이거와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약간 좀 리비전된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폴더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 폴더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개 프로젝트를 내가 뭐 어떤 리비전 관리를 위해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커터스에서도 이제 리비전 관리가 돼요. 리비전 관리가 되니까 리비전 이제 기능을 쓰셔도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한 홀더에 계속 이제 DB가 계속 이제 축적되고 홀더의 사이즈는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인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나 무조건 한 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홀더 하나에 다 하겠다 그냥. 그리고 새롭게 리비전 되는 거 나는 그거 뭐 이름에다 붙여가지고 뭐 리비전 뭐 0, 1 해가지고 난 또 뭐 홀더해서 또 하겠다. 그거 뭐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관계된 프로젝트는 내가 한 홀더에 하고 난 리비전 기능을 이용해서 뭐 계속 뭐 파생되거나 생성을 하겠다. 뭐 그것으로 뭐 상관이 없고요. 마찬가지 뭐 크리에이팅 리비전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현재 어떤 요 프로젝트의 어떤 마이너하게 체인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비전을 이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이제 여러 이제 기능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한 랩은 이제 쿼터스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어떤 생성이에요. 프로젝트의 어떤 생성.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쿼터스를 이제 기동을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위자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자드예요. 저쪽에 어떤 설명. 이걸 이렇게 쓰시라는 내용이고. 넥스트. 그리고 어떤 홀더에 만들 거냐. 그래서 뭐 C에 뭐 홀더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이거는 프로젝트 이제 홀더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 테스트 PRD. 그럼 디폴트로는 이제 디폴트로는 요 프로젝트 이름하고 요 탑 디자인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제일 상위 레벨 탑 디자인의 이름은 좀 똑같이 가요. 디폴트로.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게 디폴트 만약에 똑같이 했으면은 툴은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아 얘가 탑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다르게 줬으면은 어떤 게 탑이다라고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미리 만들어진 어떤 디자인들 혹은 넷리스트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애드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실제 내가 타겟을 하는 디바이스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래서 뭐 내가 어떤 CG를 내가 쓸 거냐, 뭐 사이클론 4를 쓸 거냐, 어떤 걸 쓸 거냐 따라서. 아 이게 저기 뭐야 PC 잠기고 하니까. 그게 같이 또 시드랑 잘 달리거든요. 그렇죠? 시드랑도 같이 달릴 거예요. 연장 케이블로 그래가지고 뒤에다 한다고. 소스 게임 하나 이렇게 다 하죠. 다 해. 다 해서 시드랑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시고요. 일단 시리즈를. 그 다음에 내가 뭐 핀 카운트를 알고 있다? 그럼 뭐 핀을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점점 이 아래가 이게 막 줄어들어요. 아까는 막 시리즈 중에 넓었다가 줄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피드 그레이드는 뭐 6 그레이드 쓰겠다. 패키지는 뭐 5, 9 쓰겠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내가 타겟을 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엔트리, 뭐 시뮬레이션, 뭐 엔트리 상의 어떤 합성기를 내가 다른 서드 파트에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커터스에 있는 걸 쓸 거냐, 그럼 합성난 쪽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내가 만약에 모델심을 쓰겠다. 그러면서 모델심에 대한 이 세팅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성되는 이제 아웃풋 파일을 VHD로 할 거냐, 벨로그 할 거냐, 아니면 시스템 벨로그 할 거냐. 그래서 난 VHD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EDA 툴에 어떤 연계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쓰실 일은 없고요. 보통 요 합성,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 두 란이 아마 거의 99 정도 많이 쓰실 겁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현재. 그러면 생성된 이제 프로젝트 이제 폴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스트 PLG. 현재 이런 식의 세팅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아까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할 때 내가 좀 어떤 세팅 파일들, 그죠? 그러니까 세팅 파일이 아니라 어떤 세팅들, 뭐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젝트는 내가 프로젝트 디렉토리 뭐 이렇게 폴더 가리키고, 프로젝트 뭐 탑 엔티티 가리키고, 디바이스만 내가 이제 넣고 하니까 요 세팅 파일이 되게 좀 작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팅 파일은 내가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하면 할수록 이제 계속 이제 변동이 돼요. 계속 이제 갱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났으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좀 생성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저기죠. 소스를 이제 만들고 실제 내 어떤 그 디자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디자인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뉴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뭐 스키매틱을 할 거냐, 뭐 VHD 할 거냐, 뭐 어떤 걸 할 거냐. 뭐 스키매틱은 알테라는 이제 확장체가 이제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이고, 만약에 뭐 HDR로 하겠다. 그럼 뭐 어쩌죠, IEEE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네. 마찬가지로 뭐 벨로그 파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게 스키매틱, VHDR, 벨로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쿼터스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내가 디자인 엔트리를 할 준비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컴파일 단계예요. 지금 내가 이제 소스를 다 만들었다 가정을 하고, 그죠? 소스를 내가 다 만들었다 가정하고, 소스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탑 파일이 있고 어떤 서드 파티 벤더의 어떤 그 넷리스트 파일들, 뭐 EDF 파일, 뭐 EDN 파일. 요거는 서드 파티, 요건 EDF 포맷이 있고 EDN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표준에 대한 어떤 그 포맷. 즉 외부 합성기가 소스 HDL 인풋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회로로 만든 넷리스트 형태로 회로 만든 파일이 요 EDF 파일, 뭐 EDIF 파일, 뭐 EDN 파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VKM 파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쿼터스에서 이제 어떤 소스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이제 생성하는 것들은 이제 텍스트에 이제 쳐가지고 하는 거는 보통 VHD나 이제 벨로그 파일이 될 거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다른 서드 파티에서 온 파일들의 어떤 포맷은 뭐 EDF, EDN 파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쿼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프스의 심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VKM 파일을 내뱉어요. VKM 파일을 받아다가 내 하나의 어떤 블락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툴에서 뱉어준 파일들은 스트럭처 구조예요. 어떤 비헤비어 구조가 아니라 요건 이제 한번 합성기로 만든 그 포맷은 유저한테 보여주기 만든 게 아니라 툴과 툴끼리 그냥 알아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VHDL 파일도 어떤 스트럭처럴한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똑같은 벨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 비헤이비어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가 비헤이비어 즉 여러분들이 어떤 랭귀지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헤이비어 즉 동작을 기술하게 돼요. 동작을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는 하드웨어를 나는 기술을 해요. 그러면 합성기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그거를 읽어들여서 파싱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작하는 회로를 넷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스트럭처 구조로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게이트의 인풋은 어디로 연결하고 어떤 인풋은 뭘로 어디로 연결하고 아웃풋은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즉 스키매틱 그리는 식으로 내가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술을 하는 이제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넷리스트가 이제 그 베릴로거든 브레치를 이제 내뱉을 때는 보통 이런 구조로 내뱉게 돼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알아먹기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실제 하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캐스트 필드 있시죠. 그리스메티 뭐 간단하게 메가줄을 이용해서 이러한 블락을 이용해서 그냥 합성 가능한 이제 문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끝나지 않아요. 이건 지금 만든 이제 그 메가지로 만든 이제 하나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저기 뭐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블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블락 중에 하나. 저기 보시게 되면은 그 요거는 생성되는 이제 블락은 비헤이비어로서 기술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헤이비어에 좀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저 코드를 보면은 대략 얘가 뭐 하는 코드인지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저거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제 합성하고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어떤 그 넷리스트 혹은 남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넷리스트 형태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좀 보시죠. 지금 컴파일하고 나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그 파일들이 많이 좀 이제 좀 생성이 좀 됐어요. 보시면. 디바이스. EDX를 세팅하기
여기서 EDA 툴 세팅, 시뮬레이션. 지금 여기서 이제 모델 심을 위한, 알트라 버전을 위한 내가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션, 혹은 게이트 시뮬레이션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랜디스트 아웃 파일 형태는 이제 VHDL 이제 포맷으로 이제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 좀 할게요. 오케이. 이건 이제 패스가 안 걸려있으라고 뭐야. 보시죠. 여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파일들, 즉, 랜디스 형태로 이제 뽑아지는 파일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신텍스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즉, 이건 이제 기계, 즉, 툴끼리 알아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넷리스트를 보고 뭘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즉, 툴한테 주는 어떤 넷리스트 형태, 그게 뭐 VHDL 포맷이든, 벨로 포맷이든, 그건 다 스트럭처한 구조예요. 내부 어떤 셀들의 어떤 연결. 그리고, 그런 이제 셀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넷리스트 형태로 이제 툴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공유화된 어떤 포맷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난 이유는 이제 툴에 대한 어떤 모델심 알테레이션은 제 툴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에러가 난 거고요. 일단 디자인 엔트리 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PDF 파일, 그리고 VHDL, 유저가 만드는, 그리고 벨로그 파일, 그리고 서드 파티에서 오는 넷리스트 형태. 그 넷리스트 형태는 이제 텍스트 베이스지만 여러분들이 오픈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닌 스트럭처한 구조의 그런 뭐 EDF, EDIF, 혹은 뭐 VQM 파일, 혹은 뭐 VHDL 아웃풋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VHDL 아웃풋으로 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헷갈리겠죠. 그죠? 헷갈리는 파일. 뭐 벨로그를 뽑든 VHDL 뽑든 그거 마찬가지예요. 즉 툴에서 생성된 남한테 주기 위한 그 넷리스트는 스트럭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트럭처한 구조로. 그리고 로우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 소스로서는, 왜? 소스는 툴이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요. 이런 또 포맷으로 된. 그래서 넷리스트 형태로 된 그 소스 역시 툴은 하나의 어떤 소스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VHDL, 벨로그 같은 어떤 비헤비어, 즉 동작을 기술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하나의 어떤 소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스키매틱 역시 하나의 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 스키매틱도 이게 이제 그 그림 파일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뭐 무슨 사각형을 막 그리고 뭐 엔드 게이트를 내가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다 붙여서 결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결선을. 바탕을 더블 클릭해버리면은 이제 여러 이제 준비된 스키매틱 블록들이 있어요. 스키매틱 블록들이. 거기에는 뭐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어떤 핀에 대한 정보가, 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아니면 양방향인지.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다 이제 소스에다 애드 해가지고 그냥 결선을 하는 거예요. 결선을. 저 스키매틱으로 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이자 단점은 뭐냐면 내가 로직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로직을.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A에다가 B 더하고 C 더하고 가로하고 뭐 곱하고 뭐 D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건 비헤비어 기술한 거니까 유저는 여기에 어떤 로직이 들어가는지는 난 don't care. 왜? 덧셈하고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아웃풋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합성기한테 너가 알아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다오라는 거예요. 근데 스키매틱은 내가 뭐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으니까 그렇지.
덧셈기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A하고 B 더한 결과물 여기다가 C를 또 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끝에다 또 곱셈기를 더 붙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즉 로직을 내가 다 알고 하면은 스키매틱으로 하면은 가장 옵티마이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서는. 그래서 스키매틱의 장점 중에 하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로직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랭귀지의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나는 로직이 어떻게 합성 패러로 만들어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대신에 나는 합성기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하드웨어를 원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드웨어를 원한다. 그러면 합성기가 알아서 그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비헤비얼 문이에요. 비헤비얼 문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문구를 그냥 한번 쭉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뭐 이거나 이거나 뭐 다 똑같은 건데. 자, 미드 뭐 셀이 뭐 셀렉트인데 Z에다가 A를 놓고 when 0일 때, 뭐 B when 1일 때 0 when others. 즉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제 뭐 굳이 VHD에 나왔던 신텍스를 모르더라도 셀이라는 요 값이 0이면은 Z에다가는 A를 놓고, 그죠? 1이면은 B를 놓고, 이두절도 아니면은 0을 놓고, 뭐 이런 식의 문이 되겠죠. 저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이 아니에요. 즉, 저건 스키매틱으로 내가 기술한 문이 아니에요. 즉, 나는 이러이러한 하드웨어를 난 기술해버린 거예요, 그냥. 셀 값이 저러면은 Z에다가 뭘 넣어라. 이런 식의 기술한 문이에요. 그럼 합성기는 그냥 이런 하드웨어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Z 0, 1이니까 그럼 Z에다가는 A, B 나오는 하나의 어떤 먹스를 그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맨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X, Y, 뭐 B 어쩌고 저것도 하나의 이게 똑같이 기술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위하고 아래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즉 요놈하고 요놈은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분은 내가 다 기술을 한 거예요. 다 기술을 했어요. X에다가는 A and not cell, O와 B and cell로서. 어떤 거 딱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감이 안 오죠, 그죠? 왜냐면 저거 마치 스키매틱 같이 그냥 스트럭처하게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스트럭처하게 내가 그냥. 두 번째는 역시 내가 동작을 기술한 거예요. Y에다가 내가 A를 넣는데 셀이 0이면은 Y에다가 A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은 B를 넣어라. 그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먹스를 하나 그냥 기술한, 즉 하드웨어를 하나 이제 만들라고 이제 기술하는 문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 스트럭처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비헤비어하게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게 이제 스키매틱 스타일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풀어쳐가지고 먹스라는 걸 내가 풀어쳐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고. 요와 같이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안에 먹스가 게이트 레벨로 내가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몰라요. 단순하게. 근데 나는 부채 신텍스에 맞게 저렇게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뭐가 뭐일 때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합성기는 이걸 읽어봐서 요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해줘요. 그냥 A and not cell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트 레벨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싱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요. 지가 해석을 해서 유저는 먹스를 원하는구나, 그죠? 먹스를 원하는구나. 자, 이것도 역시 먹스를 원하는 거예요. 먹스를.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정확하게 기술이 좀 된 거겠죠, 저게. 랭귀지도 마찬가지고 브리치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내가 프로 헤쳐가지고 하는 스트럭처 모델링이 있어요. 게이트 레벨로 내가 막 연결을 막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밑에 같이 내가 동작만 기술하면은 합성기가 알아서 저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뱉어진 어떤 기계적인 어떤 스트럭처한, 즉, 만약에 멉을 하나 만약에 구현해가지고 합성기가 만약에 뱉어진다 그러면은 아까 그런 문이 나와요. 맨 위에 있는 문. 뭐는 뭐, 엔드 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저는 딱 보면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VHDL 포맷, 혹은 벨로그 포맷으로 돼 있으면은 툴은 알아먹어요, 그거를. 툴은 알아먹죠. 그래서 그런 EDA 툴이 뱉어주는 이제 넷리스트, 그게 뭐 벨로그 포맷이든 VHDL 포맷이든 하나의 어떤 소스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알테라가 고유하게 지원되는 이런 스키매틱 파일도 엔트리가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PDF 파일, 벨로그 파일, VHDL 파일, 그리고 서드 파티가 에서 뱉어준 넷리스트 파일 형태, 그것도 다 지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이제 텍스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있으니까 이제 베릴로그 VHD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문들, 혹은 VHDL 같은 경우는 맨 위에 뭐 IEEE 붙이고 뭐 어쩌고 뭐 유저 라이브러리 뭐 해가지고 좀 어떤 공과된 포맷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떤 많이 쓰는 문들, 뭐 카운터, 뭐 억스 이런 것들은 이제 정형화됐던 포맷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템플릿 기능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키매틱인데, 이 스키매틱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종 간에는 스키매틱 엔트리는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알테라에서 만든 뭐 PDF 파일은 자이링스에서 못 읽어요. 마찬가지 자이링스에서 만든 어떤 스키매틱 포맷은 알테라에서 못 읽어요. 서로 읽는다 하더라도 아마 오류가 심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호환되는 거는 텍스트 포맷이에요. 텍스트 포맷. 그렇기 때문에 베릴로그, VHDL로 가급적 디자인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테라 메가 펑션, 즉 메가 펑션이라는 거, 아까 이제 메가 위저드예요. 메가 위저드에서 이제 부르는 어떤 펑션들, 그것이 IP 블락일 수도 있고, 자그마한 어떤 블락일 수도 있고, 뭐 카운터부터 해가지고 뭐 큰 DSP 블락을 이용한 어떤 연산기든 간에, 그거를 알테라가 미리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쓰시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펑션들을 알테라는 메가 펑션이라고 불러요. 저것들을 메가 펑션.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메가 펑션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반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그 IP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IP도 여기에 이제 붙어요. 그래서 알테라가 미리 만들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쓰시라고 하는 거, 즉 메가 위저드를 불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를 알테라는 다 용어를 그냥 메가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좀 부르고 있습니다. 메가 펑션. 그리고 IP 메가 펑션은 이제 IP는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즉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아주 까다로운 것들, 근데 디자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 우리는 타임 투 마켓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알테라가 미리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IP 메가 펑션들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가 펑션은 알테라가 부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미리 알테라가 여러분한테 쓰시라고 준비해드리는 하나의 어떤 블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블락들. 하나, 여기서
요거는 이제 위에 셀렉션의 값에 따라서 이제 곱셈기 역할도 하고 뭐 덧셈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메가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코드로 못 모을 때는 더하고 못 모을 때는 빼고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기술할 수도 있고, 미리 제공해 주는 것들은 그냥 하나 블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탑 디자인에 애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생성된 블락들은, 생성된 파일을 보시게 되면 그 어디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비헤비어, 동작에 대한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동작에 대해서. 즉, 알맹이는 쿼터스가 갖고 있어요. 알맹이는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껍데기 파일이에요. 이거는 보시게 되면 알맹이는 뭐냐면은 LPM 언더바 add 언더바 sub라는 거를 쿼터스 툴에서만 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줄 파라미터, 요 껍데기 파일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unused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포트 매핑만 좀 돼 있는, 즉 요거를 여러분들 탑 디자인에다가 add해서 그대로 이제 그 add하고 sub 동작을 쿼터스에서 컴파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알맹이는 요건데, 요거는 이제 오픈이 안 되고 이제 껍데기 파일만 여러분한테 오픈을 해서 그냥 스십사 요 블락을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즉 요거는 이제 기계가 뱉어주고, 즉 쿼터스가 뱉어주고, 알맹이는 쿼터스가 갖고 있으니까 쿼터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밑에 요 알맹이는 쿼터스가 갖고 있고, 그리고 유저는 요 디자인을 자기 디자인에 매핑 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쿼터스에서 만약에 컴파일 하게 되면은 유저가 요 블락은 만들진 않았지만은 요 블락은 쿼터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파일이 다 있는 거죠. 탑도 있고, 요것도 있고, 알맹이, 요거는 이제 쿼터스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요것도 즉 디자인 엔트리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알테나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메가 펑션이나 뭐 IP 메가 펑션들은, 이것들이 많은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숨겨놨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오픈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오픈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간단한 것들은 100% 오픈되어 있는 게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복잡한 것들은 알맹이는 툴 내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 껍데기 파일을 여러분들 디자인상에다 애드 시켜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